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루의 시작 저희 레디 개장 시그널과 함께 하시죠. 저는 진행의 조수빈입니다. 자, 간밤에 미증시부터 간략하게 훑어볼게요.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기술주와 금융주가 약세를 보였고 그래도 중소형주 쪽으로는 좀 순환매가 보였던 그런 장이었는데요. 양호한 실적 발표에도 신용카드 금리 상한 규제 우려로 시티그룹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금융주들이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예상보다 잘 나온 11월 PPI 그리고 소매 판매 결과를 소화하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일부 후퇴가 됐고요. 또 여기에 이란 내 유혈 사태 확산에 따른 미국의 무력 개입 가능성까지 이 세 가지 요인들이 지수 하방을 좀 더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장 막판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서 살해 행위가 중단이 됐다라고 이 밝힌 부분은 조금 더 이 미국의 군사 개입 가능성을 후퇴시키면서 지수 낙폭을 만회시키는 재료로 작용했습니다. 지금 M7 실적 시즌을 보면 과거에는 이 M7이 실적을 발표하기 전에 기대감으로부터 굉장히 주가 흐름이 좋았는데요. 이번에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순 차익 실현 욕구 때문일까요? 아니면 조금 더 이 수익성 불안을 극복하지 못해서인지 딱 한 가지 요인으로 특정할 수는 없겠지만 확실한 건 이 이벤트가 지금은 세론이라기보다는 바이온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미국 연방대법원이 기존 어젯밤이죠. 원래 관세 판결을 내놓기로 했는데 또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 글로벌 브리핑 시간에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국내 증시는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향해 달려갑니다. 장중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끝내 강세로 마감을 하면서요. 코스피 보시면 4,723선 돌파를 했습니다. 무려 5,000피까지 단 300포인트도 남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지수가 오늘도 조정을 만약 받아가더라도 아니면 4,800포인트를 향해 급등 마감을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분위기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 원전주가 또 상승을 했고요. 대형주가 잘 올라가다 보니까 그룹주 안에서 그동안 못 올랐었던 종목들이 어제 또 시장에서 튀어 올랐죠. 그리고 조선은 쉬어갔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제약바이오와 2차전지 쪽에 수급이 아무래도 좀 부족하다 보니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체력이 약했습니다. 코스닥은 0.72% 빠진 채 종가 형성을 했죠. 어제장에서는 한화의 인적 분할 그리고 컨콜 내용까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한화의 주가가 무려 20% 이상 급등하면서 12만 8,500원에 종가를 형성했고요. 그룹주들도 일제히 강세 흐름 보였는데요. 일단 한화 안에서 테크와 라이프 부분으로 인적 분할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화 비전, 한화 모멘텀 이런 쪽은 이제 테크 분야로 나눠지고 한화 갤러리아, 한화 호텔앤드 리조트는 라이프 분야 계열사 그리고 이 밖에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오션, 한화 솔루션 등 굉장히 다양한 방산, 조선해양 에너지 그리고 금융 계열사까지 사업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LS 그룹주들도 시세가 좋았는데 LS 일렉트릭이 수요 증가 전망에 상승했고요. 그리고 두산도 가파른 상승폭 이어가면서 8% 강세 마감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로보틱스도 상승 탄력 받아갔고요. 그리고 또 어제장에서는 고환율의 고물가 시대가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도 백화점의 매출은 탄탄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백화점주들도 상승세 좋았는데 한화그룹주들 굉장히 사업이 구조화가 다양성이 되어 있고 지주사들이 디스카운트를 정면 돌파를 한 모습 보여줬죠. 앞으로는 어떤 사업이 더욱 주목을 받을까요? 어떤 종목을 좀 우리가 미리 포착을 하면 좋을지 오늘도 여러분들 장전에 든든한 대비 전략 저희와 함께 세워가시죠. 자, 저희 레디 개장 시그널에서는요. 간밤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글로벌 헤드라인 준비를 했고요. 또 간밤 미증시 자세한 마감 상황까지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시간 개장 국내 증시도 함께 여러분과 살펴볼 거고요. 잠시 후에 트렌드 섹터도 4가지 알기 쉽게 전해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9시 20분까지 채널 고정하셔서 인사이트들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자, 저희 채널은 유튜브 채널에서도 저희 함께 보실 수 있거든요.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 경제TV 검색하셔도 되고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면 됩니다. 자, 어제장 국내 증시 분위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권민석 캐스터 전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권민서입니다. 코스피의 상승은 정말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제는 드디어 4,700선까지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이 대형주 중심의 순환매에 힘입어 상승했고요. 연초 이후 모멘텀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하루였습니다. 자세한 상황 보시죠.
네, 오늘도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닥 시장에서는 실적 발표 이후 잠시 주춤했던 이 삼성전자 등 대형 기술주가 주가를 견인했고요. 이제는 날짜를 세기도 어렵습니다. 9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0.65% 오른 4,723선에 장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게임주와 로봇주가 견조한 흐름 보였지만 제약과 2차 전지주는 하락세를 기록했고요. 최근 이어졌던 중소형 성장주의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이 반영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0.72% 빠진 942.18에 장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는 오늘도 기관의 매수세가 두드러졌습니다. 5,887억 원 매수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전기전자 그리고 운송장비 중심으로 대량 매도 흐름 보였습니다. 2,600억 원 넘게 빠졌고요. 다만 개인이 4,000억 원 넘게 매수하면서 이 지수의 하락을 조금 방어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장이 주목한 국내 이슈 두 가지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 장외 주식이 과열됐다는 이슈였습니다.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증시에 훈풍이 불면서 그 온기가 기업 공개, IPO 시장을 넘어서 비상장 주식 시장으로까지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보호예수 기간별 기관 차등 배정이 정착되면서 상장 직후 급락이 줄어든 점도 투자 심리를 개선했는데요. 공모주 시장이 안정적 수익처로 인식이 되자 더 높은 수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상장 전 단계인 장외 시장으로 몰리고 있는 겁니다. 이에 주요 비상장 종목들은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이들 기업의 주가 급등이 뚜렷한 상장 일정 없이 기대감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에 관한 소식이었는데요. 최근 경색됐던 한중 관계가 빠르게 해빙 물결을 타면서 중국 내 한국 기업들이 올해 사업을 확대하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도소매, 유통업 등을 중심으로 중국 내 투자를 늘리겠다는 기업들이 소폭 증가하면서인데요. 이달 초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소기업 간 교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게 전망됐고요. 조사에 따르면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10곳 중 2곳은 중국 내 사업 확대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경쟁 심화와 미중 갈등 등의 이유로 중국 내 경영 환경이 빠르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업종별로는 흐름이 어땠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국내 증시에서는 반도체 관련주가 상승세 보였습니다. 반도체 실적 개선과 공급망 수혜가 이어지면서 반등한 모습이었고요. 삼성전자 1.96%, 2% 가까이 올랐고요. SK하이닉스는 이제 인텔을 넘어섰죠. 0.54% 올랐습니다. 또 전력 관련주가 강세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빅테크들의 전기료 자체 부담 압력을 높이면서 전력 수요 증가 전망과 실적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또 정부의 AI 산업 육성을 위한 신규 원전 추진 가능성과 원전 가동률 확대 방침의 원전 업종도 일제히 올랐고요. 하나는 테크 및 라이프 부문을 신설법인으로 인적 분할한다는 소식에 무려 25% 상승했습니다. 다음 주 예정된 상법 개정안 상정 소식에 이 지주사, 증권사 등 관련 종목 강세 흐름도 주목할 만했고요. 반대로 철강, 2차 전지 그리고 방산주는 약세 흐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특징주 두 가지 어떤 것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주 천일고속이었습니다. 29.99% 급등하면서 32만 5,500원에 장 마쳤고요. 서울시가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이 초고층 주상복합 빌딩으로 재개발된다는 소식이 투자 심리를 자극한 걸로 보였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26일 서울고속버스터미널과 해당 부지복합 개발과 관련한 사전 협상에 착수한 바 있다고 밝혔고요. 관련 기대감에 어제 고속버스터미널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천일고속 주가가 강세를 보인 겁니다. 다만 최근 천일고속의 주가 흐름을 보면 연속 상한가 이후 급락하는 등락폭이 매우 컸는데요. 이런 부분 함께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 유진로봇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20% 넘게 어제 급등했고요. 2만 원에 마감했습니다.
네, 로봇과 자율주행주가 계속해서 강세 보이고 있죠. 현대차 그룹이 CES 2026에서 로봇 기술력을 인정받은 가운데 연내 무인 택시 상용화 소식에 매수세가 몰린 건데요. 이에 유진 로봇이 관련주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유진 로봇은 자율주행 물류 로봇과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 솔루션을 개발하는 국내 로봇 전문 기업이고요.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는 커스텀 로봇 기술 등 축적된 기술력과 사업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서 현대차의 사업 확대 과정에서 수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다음으로 AI 시그널 두 가지도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 시그널 바로 유가였습니다. 이란 내 시위 격화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가 현지 시간 13일 상승했었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의 주요 산유국 중 하나인 이란에서 경제난 항의 시위가 이어지고 정부의 강경 진압으로 사망자가 약 2,000명대로 크게 늘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지정학적 위기를 고조시켰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열어뒀고요. 이란 거래국의 대미 수출 25% 관세 압박까지 발표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성 산업이 16% 넘게 오르는 등 관련주들 어제 모두 강세 보였습니다. 두 번째 시그널 함께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시그널 음식료였는데요. 최근 한중 정상회담이 있었죠. 이를 계기로 오는 6월부터 국내 식품 기업의 중국 수출 등록 절차가 기존 3개월 이상에서 10일로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이를 통해 중국 시장을 공략하는 K푸드 기업들이 연간 3,700억 원의 매출 손실을 절감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여기에 더해 자연산 수산물 신규 수출 등록 시 위생평가가 제외되는 등 K수산물의 중국 시장 규제도 대폭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식품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부각되면서 관련주들 대상, 샘표식품, 롯데지주, 오리온홀딩스, 롯데칠성 등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간밤 미증시 상황 어땠는지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증시는 이번에도 일제히 하락하면서 무거운 흐름 가져갔습니다. 다우존스 0.09% 빠지면서 49,149선에 마쳤고요. 나스닥은 1% 빠졌습니다. 23,471선에 마감했고요. S&P 500 역시 0.53% 하락하면서 6,926선에 장 마쳤습니다. 트럼프와 파월의 기싸움에 더해서 이란 사태도 미국 증시에 이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고요. 위험 회피 현상이 나오면서 주요 기술주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한편 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와 관련해서는 판결을 다시 한번 연기하면서 시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업종별로는 흐름이 어땠을까요? 네, 먼저 주요 기술주는 모두 하락했었죠. 엔비디아는 중국 세관 당국이 역으로 통관을 불허하면서 주가가 180달러 선까지 밀렸습니다. 1.44% 하락한 모습이었고요. 브로드컴도 중국 내 미국산 보안 소프트웨어 사용 중단 지시로 인해서 하락했습니다. 4.15% 빠진 모습 보였습니다. 또 테슬라도 인도 시장의 재고 누적과 글로벌 판매 1위 자리를 비아디에 내준 부담감이 겹치면서 주가가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이외에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그리고 애플 등 모두 힘을 쓰지 못했고요. 메타는 사업부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면서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을 단행했죠. 이에 따라서 2.47% 빠진 모습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어제 마감 상황 살펴봤습니다. 어제 마감 상황을 통해서는 국내 증시가 단순한 반등 국면을 넘어서 새로운 가격 영역에 대한 적응 단계에 들어섰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기 지수 움직임에 흔들리기보다는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자금을 배분하고 있는지를 차분하게 읽어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수 있겠고요. 일정으로는 오늘 금통위의 기준금리 발표 확인하셔야겠고요. 뉴욕에서는 계속해서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밤에는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 실적이 발표됩니다. 또 오후에 TSMC 실적까지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게 바로 장전 전략이겠죠? 저희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계속해서 저희 소식 실시간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오늘도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그널 포착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워밍업 도와드린 캐스터 권민서였습니다.
글로벌 브리핑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마감 현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마이너스권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지수 49,149선, 나스닥은 23,471선으로 1% 가장 크게 밀렸고요. S&P 500 지수는 6,926선에 장을 마쳤는데요. 일단 기술주 그리고 금융주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나스닥이 좀 크게 밀렸습니다. 1% 가까이 빠졌고 빅테크가 좀 약세 흐름 보였죠. 중국이 또 최근에 대중 수출길이 열린 이 엔비디아 AI 칩에 대해서 통관 금지 지시를 내렸다라는 또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반도체주들, 기술주들 전반적으로 좀 매도세가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종목들 히트맵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엔비디아가 2.37% 하락하면서 시장 하방을 좀 더 끌어내렸습니다. 브로드컴도 4%, 마이크로소프트도 2.31% 밀렸고요. 테슬라도 1.7% 강하게 밀렸고 여기에 아마존도 2%, 메타도 2.49% 밀리면서 주요 기술주들이 모두 다 빨간불 짙게 그려냈습니다. 애플은 약 보합권 그래도 나타났고요. 이날 좀 실적 발표한 주요 은행들도 대부분 짙게 빨간불 그리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웰스파고가 4.61% 급락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시티그룹도 각각 3% 넘게 하락했습니다. 웰스파고는 작년 4분기 실적이 기대에 미치진 못했지만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시티그룹은 전문가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이렇게 투자자들의 매도세를 막지 못했는데요. 아무래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신용카드 금리 상단을 10%로 제한하는 방안을 발표한 이후에 계속해서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고평가 논란을 받는 대형 기술주에서 경기 민감주로 중소형주들 흐름이 좋았습니다. 러셀 2000 지수가 0.7% 상승 마감했고요. 주요 지수 하락이 시사하는 것보다 이 시장 상황은 훨씬 복잡하다라고 이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는데 이 순환매가 지수를 주도하는 종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장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M7의 기술주 움직임이 둔화하자 헬스케어 그리고 에너지 방어주 쪽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특징이었고요. 아무래도 패러다임의 전환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간밤의 미증시였습니다. 한편 국제유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직후에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WTI 선물 가격은 전장 대비 1.7% 하락하며 배럴당 60.13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아서 빠르게 글로벌 헤드라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헤드라인 열어볼게요. 지금 금, 은 가격이 굉장히 또 최고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비트코인 그동안 굉장히 조용했는데 다시 9만 달러 위로 회복을 했다라는 얘기 전해드릴 건데요. 일단 국제 은값이 사상 처음 온스당 9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은 현물 가격이 어제 오후 2시 기준 전장보다 4.7% 급등하면서 온스당 91달러를 기록을 했죠. 금 현물 가격 역시 1% 넘게 올랐고요. 사상 최고치를 뛰어넘었습니다. 은 선물 가격은 무려 7%나 넘게 급등했다라는 점 참고하셔야겠고요. 또 비트코인도 4% 가까이 급등하면서 무려 9만 7천 달러 선을 회복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고 이더리움 역시 3,300달러 선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비트코인이 반등 나왔던 요인으로는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13,627개를 무려 또 12억 5천만 달러에 추가 구매했다라고 추가 매수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렇게 급등하는데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또 지정학적 리스크 여전히 지금 깔려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연준의 독립성을 두고서 지금 계속해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이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더욱더 확대시킨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헤드라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엔비디아 중국 H200 칩 이 이야기가 또 있었기 때문에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중국이 엔비디아의 H200 칩을 두고 다시 계산기를 두드린 것 같은데 이 빗장을 풀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세관 당국이 반입을 허용하지 말라 통관 금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자국 기업들과의 회의에서도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구매하지 말라는 이런 명시적으로 지시를 했는데 관계자들은 당국의 지시 내용이 워낙 엄중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금수 조치나 마찬가지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당장 지난달 기준으로만 놓고 봐도 이 중국 기술 기업들은 엔비디아의 재고량의 무려 3배나 가까운 200만 개 이상의 칩을 주문을 했었죠. 판매액의 무려 25%를 받기로 했는데 미국 정부의 몫으로만 우리 돈 무려 20조 원이나 되는 만큼 굉장히 큰 수량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수입 제한 움직임이 이제 앞으로 4월로 예정돼 있는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시진핑 주석의 회담을 앞두고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낼 수 있는 또 그런 하나의 카드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서 이 내용과 함께 좀 간밤에 엔비디아도 1% 넘게 하락을 했고 기술주들 대부분 부진했다라는 점 참고하셔야겠고요. 다음 헤드라인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죠. 11월 CPI가 발표가 됐는데 시장 전망치에 부합했습니다. 작년 11월 데이터였고요. 미 노동부에 따르면 11월 PPI는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달 대비해서 0.2% 상승했습니다. 시장 전망치와 정확하게 일치했고 이번 PPI 지표 같은 경우는 이 셧다운으로 인한 10월과 11월 두 달치가 한꺼번에 나왔다라는 점인데요. 특히 11월 미국 소매 판매도 발표가 됐는데 계절 조정 기준으로 7,359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전월 대비 0.6% 증가한 수치고요. 시장 예상치는 무려 0.4% 웃돌았는데 전년 동월 대비로 봤을 때도 3.3% 늘었습니다. 작년 10월에 전월비 증가율이 0.1% 밀렸던 점과 비교를 하면 11월에 이 소비 개선 흐름은 더욱더 개선이 됐다.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되고 있죠. 전통적 쇼핑 기간인 이 연말을 맞아서 소비가 살아났다라는 부분으로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 지표와 물가 그리고 금리의 상관관계를 지금 당장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금리 인하 기대감이 한 발 더 후퇴가 됐다라는 점은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고요. 또 안정적으로 지금 소비가 나오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헤드라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계속해서 저희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판결에 대해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9일 지지난주였나요? 지지난주부터 얘기가 됐었고 토요일 날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또 수요일로 미뤄졌다가 이 수요일로 미뤄졌던 게 또 한 번 판결이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연방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3건의 판결을 공개를 했는데 모두 상호 관세와는 관련 없는 것들이었죠. 또 그다음에 언제로 또 판결을 내리겠다 이런 연기 또한 나오지 않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의 엄청난 무역 적자가 비상사태이고 또 이 부분에 따라서 관세를 많이 상대국에 부과해야 한다라는 이 부분을 근거로 하면서 IEEPA죠. 이거를 선포하고 각국의 상호 관세를 부과를 했죠. 이 부분이 1심과 2심에서는 위법이다라고 판결이 됐지만 지금 마지막 판결 부분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상고에 따라서 이를 좀 심리해 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따라서 지금 전 세계가 좀 주목을 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고요. 다음 헤드라인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란드 이야기도 지금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 자치령이죠. 그린란드를 확보하겠다라는 이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그린란드 매입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무려 5천억 달러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2026년 회계연도 국방 예산은 약 9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무려 절반이나 해당하는 그런 액수다라는 점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일단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몇 주 안에 그린란드를 구매하는 제한을 마련하라는 이런 지시를 받았고요. 이 같은 매입 방안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높은 우선순위다라고 지금 전해졌는데
천조 원이 또 돌 수도 있다라는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 소셜에서 그린란드가 미국의 차세대 미사일 방어망인 이 골든돔에 필수적이다라는 또 긍정적인 발언을 하면서 미국이 그린란드를 확보하지 않게 된다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 그린란드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거듭 주장을 하면서 그린란드 확보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 참고하셔야겠고요. 자, 다음 헤드라인 또 열어볼게요. 이번에는 일라이 릴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가 되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바이오 업계에서 정말 뜨거운 블루칩으로 떠오르고 있는 바로 비만 치료제 시장 쪽이죠. 여기에 이 시장을 독점하기 위한 경쟁이 굉장히 뜨거운데요. 최근에 노보노디스크가 이른바 위고비를 선보이면서 치고 나갔죠. 그러면서 이 선두를 빼앗길 처지에 놓인 일라이 릴리도 곧장 추격에 나서면서 굉장히 좀 싼 값에 비만 치료제를 내놓겠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경구용 치료제를 핵심 확장 카드로 역시 일라이 릴리도 제시를 했고요. 하루 커피 한 잔 값인 이 $5에 제공할 계획이다. 파격가를 예고를 했습니다. 올 2분기 당국의 승인 결정을 기대하고 있고요. 또 메디케어를 통한 접근성 확대도 가능할 걸로 보이면서 이 비만약 대중화 시대를 열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요. 또 데이비드 릭스죠. 이 릴라이 릴리 최고 CEO는 경구 비만 치료제 오포글리프론을 핵심 확장 카드로 제시를 했습니다. 릴리는 이 오프글리프론에 대해서 2분기 FDA 승인 결정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주사 바늘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주사 치료로 바로 넘어가는데 부담을 느끼는 이 잠재적 환자들이 알약 형태의 이 중간 단계를 선호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같이 덧붙였습니다. 또 여기에 주사제나 냉장 보관이 필요한 제형과는 달리 굉장히 취급이 편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미국을 제외하고도 글로벌 시장에서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점도 강조를 했고요. 이런 편의성에 더해서 가격까지 파격적으로 제시를 하면서 좀 이슈화가 됐습니다. 자, 다음 헤드라인 또 여기까지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이제 국내 증시 장 마감을 앞두고 한 20초 정도 남겨뒀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반적인 좀 지수는 오늘 숨고르기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젯밤에 또 베센트 장관이 환율에 대한 이야기 발언을 했었죠. 최근 원화 약세 그리고 펀더멘털과 부합하지 않다라는 이런 발언을 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에서 1,460원대 초반까지 이렇게 10원 넘게 급락했다라는 점도 오늘의 좀 관전 포인트입니다. 아무래도 1,480원까지 바짝 다가섰을 때 그때 이런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2009년 이후에 최고치인 이 전고점을 위협하고 있는 시점에 나왔던 발언이라서 더욱더 이번 특히나 주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외국인의 매매 패턴에 얼마나 또 이 부분이 영향을 줄지 참고하면서 개장 상황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는 화면 잠시 만나보고 와서 실시간 개장 상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월 15일 양시장 문 활짝 열었고요. 역시나 좀 숨고르기 장세 보여주고 있는데 자세한 지수 분위기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코스피입니다. 전일 대비 약보합권 흐름 보이면서 현재 4,712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동반 약세 흐름 이어갑니다. 0.4% 밀린 채 현재 938선 지나가고 있네요. 이어서 수급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때문일까요? 여전히 외국인의 조금 환율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수급 부재한 상황입니다. 코스피에서는 개인 홀로 지금 물량 담아내고 있어요. 1,700억 원가량 사들이고 있고 외인과 기관 동반 매도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비슷합니다. 개인 홀로 사자세 보이고 있고요. 외인과 기관 동반 팔자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소폭이지만 매도 우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면서 종목들 하나하나 전략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시장 모두 하락하는 종목 수가 조금 더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반도체 보시면 투톱 모두 밀리고 있습니다. 각각 삼성전자는 1%, 하이닉스는 1.75% 밀리면서 거래되고 있고요. LG 엔솔 1% 지금 상승입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그래도 조금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삼성바이오로직스 강보합권 나타나고 있고요. 어제 강했던 현대차와 기아, 현대차는 오늘 쉬어가고요. 기아는 그래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추가 상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여전히 강합니다. 3.39% 강한 상승 곡선 그려내고 있고 오늘도 방산 쪽 흐름이 좋은데요. 또 조선 쪽도 오늘 수급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HD 현대중공업 2.68% 상승하면서 63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 강했던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은 쉬어갑니다. 약보합권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약보합권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46만 6,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빨간불 유지해주고 있네요. BM이 0.87% 상승, 에코프로도 0.42% 상승입니다. 지금 제약바이오 보시면 ABL바이오, 삼천당 제약, 코오롱티슈진, 리가켄바이오까지 그리고 D&D 파마텍 종목까지요. 그래도 빨간불 유지해주고 있는데 지수 대비 선방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천당 제약이 4.7%나 강하게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자, 이렇게 장 초반 상황 살펴봤고요. 자, 시장 수급 순환매 성격으로 인해서 현재 좀 반도체는 쉬어가고 있고 조선, 방산, 원전 쪽 지금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또 트렌드 섹터 알아봐야겠죠. 오늘은 이해솔 캐스터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해솔입니다. 어제 장 초반 쉬어가나 했던 코스피는 빨간불로 마무리했습니다. 장 초반 4,700선을 돌파한 후 하락 전환하는 듯 했으나 오후장 들어서 다시 상승 탄력 이어갔습니다. 코스피는 9거래일째 계속해서 기관이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데요. 어제의 장세는 키 맞추기 장세로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하루 만에 방산과 조선주는 하락 전환하면서 순환매 성격을 띄었습니다. 그럼 어제 시장에서 상승세를 주도했던 주요 섹터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저와 함께 4가지 섹터 살펴보시죠. 제가 준비한 섹터는 반도체 장비, 원전, 지주사, 그리고 한화그룹주입니다. 먼저 첫 번째 섹터는 반도체 장비입니다. 반도체와 관련한 장세는 투심이 꺾이질 않고 있습니다. 어제 반도체 투톱이 강했는데 관련해서 반도체 장비단에서도 강세 보여줬습니다. 너무 올라서 부담스러운 종목보다는 저가 매수세에 투심이 쏠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2025년에는 정말 반도체가 호황이었죠. 이에 힘입어서 지난해 정보통신기술 분야 수출액이 신기록을 달성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AI 데이터 센터 구축과 SSD 수요가 폭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14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ICT 수출액은 2024년보다 12.4% 상승한 2,642억 9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HBM과 D램 등 반도체 수요가 폭등하면서 가격이 상승세를 탄 것입니다. 반도체 업황 랠리가 이어지면서 반도체 포모 현상까지 계속되고 있는데요.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는 이른바 B2 규모도 빠르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대차거래 잔고는 지난 9일 이후 121조 원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수치가 12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11월 13일 이후 약 2달 만입니다. 최근 증시가 상승 랠리를 이어가면서 투자 레버리지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반도체에 대한 투심이 어제는 반도체 장비 단주까지 퍼졌습니다.
섹터 내에서는 한미반도체와 하나마이크론이 강세 시연해냈습니다. 특히 한미반도체는 수주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SK하이닉스가 HBM 핵심 제조 장비인 TC본더를 한미반도체에 발주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상승 탄력 받았습니다. 또 한미반도체는 인사 관련 소식도 있었는데요. 애플 출신 반도체 전문가 이명호 부사장을 영입했다고 하는데 한미반도체는 이 부사장 영입을 통해서 기술 개발 강화에 주력하고 글로벌 고객사 확대로 사업 영역을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ICT 수출액이 세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더해서 개별 수주 소식도 들리면서 한미 반도체, 어제 장중에는 18만 5,900원 선까지 도달하기도 했습니다. 개장 직후 호재가 들려오면서 강세 보이다가 차익 실현성 매물이 출회되면서 잠시 주춤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장 마감이 다가오면서 다시 상승 탄력 붙으며 주가는 2.6% 오른 17만 7,8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어제 중형주 단에서도 하나마이크론이 강세 보였습니다. 장중 내내 빨간불을 켜내면서 어제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요. 주목해야 될 점은 외국인이 5거래일 연속 순매수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어제 주가는 4.55% 상승하면서 급등세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섹터는 원전입니다. 어제 원전주 주목해야 될 섹터로 소개해드렸는데 장중에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갔습니다. 어제 우리나라 정부가 탈원전 기조에서 벗어나 다시 원전으로 회귀하는 움직임 보이고 있다고 말씀해드렸는데요. 함께 상승세를 탔던 조선과 방산주는 좀 쉬어가는 흐름이었는데 원전주는 상승 탄력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원전주 단에서는 어제 한국전력을 소개해드렸는데 오늘은 한전기술과 현대건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가져왔습니다. 어제 한국전력의 상승 탄력을 한전기술이 이어받으면서 섹터 내에서 순환매가 이어졌습니다. 장 시작과 동시에 급등세를 보이더니 10시 조금 넘기면서 최고가 12만 1,000원까지 상승세 이어졌고요. 8.6% 오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주목해야 될 점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7거래일째 외국인과 기관이 한전기술을 담아내고 있다는데 주목해봐야겠습니다. 한전기술뿐만 아니라 현대건설도 주목해봐야겠죠. 현대건설은 글로벌 원전 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IM증권의 리포트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2026년부터 본격적인 원전 수주와 매출 인식이 기대된다고 합니다. 리포트에서 미국에서는 현대건설의 지속적인 원전 관련 수주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하면서 현대건설의 목표 주가를 기존 9만 7천 원에서 12만 원으로 높여 잡았습니다. 이러한 소식 소화하면서 어제 현대건설은 3% 넘게 상승한 9만 4,9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단기 급등에도 시장에서는 아직 상승 탄력이 여전하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더 주목해보면 좋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원전주의 상승세에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두산 지주사도 어제 강세 시연했는데 그 안에서 원전 관련 모멘텀이 작용했습니다. 계속해서 메타의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 원전주가 수혜를 이어가면서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에 힘입어서 3% 가까이 상승하면서 주가 형성했습니다. 세 번째 섹터는 지주사입니다. 순환매성의 매물이 흘러들면서 지주사가 어제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정치권에서 3자 상법 개정안이 속도를 내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요. 여권이 어제 이 개정안을 최우선 처리 과제로 꼽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이슈를 소화하면서 지주사 단에서는 두산과 한화, 그리고 LS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먼저 두산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산 에너빌리티와 관련해 원전주를 안고 있습니다. 또 두산 테스나와 관련해서 반도체 종목도 안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와 원전주를 동시에 가진 그룹주로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에 지주사 내에서 두산이 상승한 건데요. 전력난으로 전력주가 상승세를 길게 가져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모멘텀으로 두산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두산 어제 8% 넘게 급등하면서 85만 1,000원에 거래 마친 모습입니다. LS도 특별한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지만 NH투자증권이 LS에 대해서 중장기 성장성과 또 저평가 매력을 부각하면서 상승세에 이어갔습니다. 이어서 한화와 관련해서는 많은 이슈가 쏟아졌습니다. 먼저 지주사 수에 더해서 한화는 어제 인적 분할 소식도 전했습니다. 존속법인의 핵심 모멘텀을 몰아준 전략이 주가의 급등을 이끌었습니다. 또 자사주 소각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한화는 4천억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한다고 전했고 추가적으로 배당금도 상향합니다.
한화는 2025년도 결상 배당금을 전년 대비 25% 높이기로 결정하면서 한 주당 1,000원 단위의 배당금을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소극적인 태도였는데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하면서 배당 규모를 늘린 겁니다. 이러한 두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화의 재평가 모멘텀이 이어졌습니다. 무려 25%대 강하게 시세 분출한 12만 8,5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한화와 관련해서는 그룹주가 전반적으로 상승세 보였습니다. 다양한 이슈가 쏟아지면서 어제 주목을 받았는데요. 마지막 섹터로는 한화 그룹주 살펴보겠습니다. 앞선 섹터에서 분석한 것처럼 한화는 인적 분할 이슈와 주주 환원 정책으로 급등세를 탔는데요. 먼저 인적 분할 이슈와 관련해서 자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한화 이사회는 테크 분야와 유통 사업을 분리해 사업 전문성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한화는 복합적인 사업군이 하나로 묶여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산업이 어렵다는 게 사측의 입장입니다. 이에 한화는 이번 인적 분할로 복합기업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사업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돈속법인에는 방산주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에너지주 한화솔루션, 그리고 금융주 한화생명을 남기고 신설법인은 한화 갤러리아, 한화 호텔앤드 리조트 등 라이프 분야가 속하게 됩니다. 이번 인적 분할은 한화 삼형제 간의 계열 분리를 염두에 둔 밑작업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김승현 한화회장의 삼남, 김동선 부사장이 신설법인을 맡으면서 향후 지분 관계를 정리해 계열 분리를 수월하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단기적인 모멘텀이 이어지면서 당분간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지주사뿐만 아니라 한화 갤러리아, 한화생명, 한화생명보험 등 그룹 안에서 금융주와 유통주를 중심으로 많은 종목들이 빨간불을 켰습니다. 다만 한화오션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하락하면서 마무리했는데요. 주가 흐름과는 다르게 증권가에서는 한화오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실적 개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반영됐는데 SK증권은 한화오션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기존 14만 4천 원에서 17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한화오션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미국 조선업 재건 과정에 도움이 될 것이고 미 함정 수주 물량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하락세였지만 한화의 기존 주력 사업에 집중해 볼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한화 어제는 강세를 시현했지만 오늘은 1%대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한화 시스템이 6%대 강하게 시세 분출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어제 시장에서 강했던 4가지 섹터 알아봤는데요. 섹터 단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방산과 조선업종은 힘을 쓰지 못했지만 원전만은 수혜를 이어가면서 상승했습니다. 하나와 관련해서는 빅이슈가 있었던 만큼 오늘 흐름은 어떻게 될지 주목해봐야겠고요. 추가적으로 JPM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행사를 앞두고 바이오주가 빨간불을 켤지 관심을 모았는데 아쉽게도 바이오 종목이 뚜렷한 강세를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 특히 코스닥 바이오주는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오늘은 바이오주가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이해솔이었습니다. 네, 트렌드 섹터 4가지 알아봤고요. 지금 현재 또 개장한 지 15분 37초 지나가고 있는데 코스피 체력 역시 강합니다. 양전에 성공을 해주었는데요. 다시 한번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승 전환 불 켜줬습니다. 전일 대비 0.47% 오르면서 4,745선 지나가고 있다는 점, 4,800포인트 향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 참고하셔야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하락폭 을 조금 줄여냈습니다. 약보합권 지금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94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원달러 환율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외국인의 1조 원 매도 패턴에 오늘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변화는 아직까지는 수급 좀 부재한 상황인데요. 현재 보시면 1,466원에 거래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고요. 엔화도 158엔 지금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거래대금 상위단 종목들 보면서 다시 한번 장 초반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래소 상황입니다. 지금 여전히 삼성전자 하락불 켜주고 있고요. 반도체 오늘 확실히 미장의 영향 때문인지 쉬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장 극초반보다는 하락분을 조금 덜어냈다라는 점 참고하셔야겠고요. 하나그룹주 여전히 강합니다. 그중에서 제일 강하게 오르는 게 한화시스템 6.2% 상승이고요. 한화오션도 또 체결 그 공시가 하나 나왔죠. 한화오션도 강하게 지금 오르면서 6.9%
2% 상승입니다. 그리고 한화그룹주는 강보합권 나타나고 있고요. 효성중공업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좋습니다. 7.5%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화갤러리아 현재 27% 상한가 부근까지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2.29% 동반 상승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 지금 약간 장 초반에는 밀리는가 싶더니 다시 상승 전환했거든요. 강보합권이라는 점 참고하셔야겠고요. 코스닥 시장도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유진로봇 어제 이어 오늘도 강합니다. 로봇주 안에서 일부 종목들 지금 어제장에서도 강했고 오늘도 그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 나우로보틱스, 고영, 뉴로메카까지 모두 다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G2G 바이오 쪽도 현재 슈팅 나와주는 쪽 보이고 있습니다. 4.46% 상승이고 삼천당제약 어제 거의 6% 가까이 밀렸는데 오늘 그래도 하락폭을 좀 일부 만회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오늘 시장도 여전히 코스피가 강한 체력 보여주고 있고요. 4,800포인트를 향해 달려갈 수 있을지 저희와 또 실시간 대응 전략 궁금하시다면 이어지는 팍스경제TV 프로그램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고요. 또 출근길 유의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